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독자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당 창당 기획단장 임명한다고 했는데요.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돌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어저께 기자간담회 한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호명의식으로 이 당을 다른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정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을 통해서 이념과 진영 정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기존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기존 정당의 틀과 관성 이런 것들도 앞장서서 타결을 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퇴출시키고자 합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신당 창당 이번이 네 번째고요. 그리고 어저께가 또 바른정당이었나요? 국민의당 창당했던 날이라고 하죠. 뭐 공교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하고 그때 기존에 창당했던 데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민의당 창당 때는 새정치라는 구호가 먹혔던 당시죠. 그래서 녹색 바람을 일으켰고 호남 지역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정당 득표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년마다 지금 당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2년에는 다섯 번째 정당 나오는 거 아니냐. 2년 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구호는 내세웠습니다. 공유라든가 혁신, 그리고 탈이념, 탈지역, 그리고 작은 정당,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역시 벤처기업 출신답게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들을 내세웠습니다. 공유 정치라는 거는 상당히 좀 신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과거와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다양한 이런 함께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틀들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기존 정치와 맞물렸을 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정치 세력 그리고 정치의 조직들 이런 것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구도의 측면에서도 지금 진보와 보수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요. 과연 이 진영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실망은 했지만 안철수 이 의원이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 것인가? 과연 그 부분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새로운 인재들은 이미 진보 보수 양진영에서 사실상 최근에 인재 영입을 통해서 쓸만한 인재들은 거의 다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지금 총선이 이제 70여일 남았는데 과연 이 기간에 탄탄한 그런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의 구상은 이번 총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총선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선거구제 계획에 따라서 비례 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섭단체 이상의 틀들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대선을 겨냥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이 꿈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당의 실험이 일단은 건너가는 일단 교두보를 마련하는 측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과연 과거처럼 신선한 이미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많은 분들이 새 정치가 아니라 뭐 중고 정치다, 헌정치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이런 신뢰와 확신을 그런 정치적인 기본적인 이념, 철학 또 이 구체적인 실행 플랜, 프로그램으로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정당이 총선용 정당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총선이라는 건 현실이고요. 그걸 통과해야 안철수의 어떤 실험이든 뭐 정당 정치적 능력이든 검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몇 석 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을까? 이것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난 2016년도처럼요. 지역 기반이 지금 뭐 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느냐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정당이 얼마나 많은 정당 득표를 하느냐가 제일 큰 관심이라고 봅니다. 지정당 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만약에요, 지금 뭐 다른 거대 정당이 뭐 위성 정당, 비례 정당을 만약에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안 만든다면은요, 저는 정의당하고 안철수 신당하고 누가 정당 득표를 많이 할까?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게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거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다 비중을 맞춰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당이라는 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무당파가 늘어나고 있는 속에서 오히려 안철수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IT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앙당을
쉽게 표현하면 미국처럼 폐지시켜버리고 네. 정말 원내 정당을 만들고 정치가 정책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치를 해서 정당에 국회에 들어가면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강화시켜서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만들고 저는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네. 저게 뭐 탈이념, 탈진영, 이것은 너무 담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70일 정도 남아있지만 여전히 여도 싫고 야도 싫다라고 하는 제3세력에 대한 정격 욕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고요. 점점 커지고 네.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흡인해 나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령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